북미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의 관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공중보건 조치를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인들은 이에 관련해 캐나다인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인 1,547명과 미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캐나다인의 65%가 국경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미국인들은 57%의 사람들만이 국경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외에 3차 부스터 접종에 관련해 캐나다인 78%, 미국인 63%가 정부 계획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캐나다인의 64%가 찬성을, 미국인은 49% 미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코로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측면에 대한 질문에 미국 응답자의 32%가 이를 지지했으며 캐나다 응답자는 18%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사람들은 이번 연말 연휴에 60%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32%만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일러 바크라크 NDP 소속 의원은 캐나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연방선거 연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시작된 후 NDP의 테일러 바크라크 의원은 선거권을 16세까지 연장하는 개인 의원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의원은 나는 이 주제에 관해 정부를 법정에 세우는 젊은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정치 경력을 통해 내가 교류할 기회가 있었던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 지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배려심이 깊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리와 자유 헌장 섹션 3에는 캐나다의 모든 시민은 하원 또는 입법부의 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크라크 의원의 법안은 상원의 마릴로 맥페드란이 후원하는 상원의 법안을 반영합니다. NDP의 돈 데이비스 의원도 2011년부터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한 여러 민간 의원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그 법안 중 어느 것도 토론을 위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자유당 의원인 마크 홀랜드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2차 독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바크라크 의원은 캐나다 역사상 매번 공개 토론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일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몇 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이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 영향을 물려받게 될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빅토리아 대학교가 남은 학기 동안의 시험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일요일 발표된 사항에 따라 당장 13일 월요일부터 유빅의 학생들은 모든 남은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빅 측은 월요일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교는 대면 시험의 취소에 따라 학생들이 대그룹으로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던 학생의 경우도 날짜를 연기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빅은 지난주 학교 대표 선수들과 경영대학생들이 참석한 행사가 아일랜드 보건 당국에 의해 코로나19 노출 경고를 받은 뒤 해당 학생들의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게만 해당되었던 사항을 월요일부터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학습 공간과 연구실은 계속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만 연말 파티와 친목 행사 등은 열릴 수 없습니다. 힘들게 대면 수업으로 돌아갔던 학교가 하나둘씩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범위가 다시 더 확산되기 전에 꼭 방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BC 페리에 탑승한 한 무리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페리 운영이 50여 분간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페리는 경찰이 와서 이들을 설득하는 내내 선샤인 코스트의 랭데일 터미널에 정박해 있어야 했습니다. BC 페리 대변인 데보라 마셸에 의하면 마스크를 거부한 승객들은 상당히 호전적인 상태였으며 그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의 예외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요구하자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고 자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마셸은 경찰이 승객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그들은 페리가 항해하는 동안 그들의 차량 안에 머무르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페리는
목적지 홀슈베이를 향해 오후 4시 20분이 되어서야 떠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비시페리 실내에서 승객 5인 이상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비시페리 측은 우리는 보니엘리 박사의 조언에 따라 고객들이 친절하고 침착하며 안전하기를 바란다며 비시페리는 직원들에 대한 그 어떠한 폭언이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또 다른 잠재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2년 내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렌트비는 2021년 11월에 2,300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11월 2,082달러보다 10%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평균 렌트 비용은 2,591달러로 2018년도 11월보다 8.6%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직 2년 전보다 더 낮은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 렌트비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토론토는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표된 렌트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렌트비가 11%씩 올라 2022년에는 월 2,495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19년 11월 최고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전년 대비 12% 올랐으며 부동산 유형 및 개별 건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론토의 IC 콘도의 투페이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25%가 급등했다고 나타났습니다. 2022년은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미시사가, 몬트리올, 캘거리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최고 임대료 수준 이하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러파이 온타리오 앱은 이제 스마트 헬스 QR코드를 사용하는 캐나다 내 모든 주와 지역에 백신 인증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새해 온타리오가 QR코드로 강화된 백신 인증서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온타리오주 사람들은 백신 인증서의 인쇄본 또는 디지털 사본을 제시하여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캐나다에서 발급된 모든 스마트 헬스 QR코드를 확인 가능하며 이 QR코드는 캐나다 여행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QR코드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윈스포츠 캐나다 올림픽파크의 튜브파크가 겨울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18일에 개장합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큰 튜브파크 중 하나인 윈스포츠 캐나다 올림픽파크의 튜브파크는 8개의 레인과 전용 매직 카펫, 그리고 슬라이더들이 연결되어 동시에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캘거리에서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겨울 액티비티 중 하나입니다. 튜브파크 이용 최소 연령은 4세 이상으로 92cm 이상 키 제한이 있으며 키 107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상인 어린이들은 혼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헬멧 착용을 권장합니다. 헬멧은 대여가 가능하지만 한정 수량입니다. 방문을 위해선 사전에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티켓은 $20, 오후 티켓은 $25로 판매하고 있으며 홀리데이 시즌은 오전, 오후 모두 $25입니다. 홀리데이 시즌 이후 정해진 금요일 저녁 할인 등 $15로 이용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 할인 티켓은 1월은 1월 3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2월은 1월 31일 가능합니다.